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9월 30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프스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프스부르크는 공격적인 페이스 자체는 프랑크보다 낫기는 하다. 하지만 8알의 공격을 측면으로 하는 등 중앙을 쓰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프랑크가 수비력은 올 시즌 큰 이상이 없고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잡을 수 있는 포메이션임을 감안한다면 볼프스의 공격이 아주 잘 통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어서 프랑크는 앞서 언급했듯이 올 시즌 수비와 압박 능력은 큰 이상이 없다. 결국 무하니의 공격을 잘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실 볼프스도 공격은 중앙에서 잘 풀리는 양상은 아니지만 돌문을 상대로 압박으로 빌드업을 상당히 답답하게 하는 등 수비면에서는 언더독 양상의 플레이를 하는 등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볼프스부르크의 측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측면에서의 수적 우세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프랑크푸르트는 무하니의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서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방안은 있는 편이지만 근소한 차이로 볼프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볼프스부르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지난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진을 좀 두텁게 쌓았고 암라바트와 카세미르 중원의 호흡을 바탕으로 꽤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팰리스가 로테이션을 대거 도열상 씌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카세미르가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문제가 되었던 중원에서의 실마리를 잡아낸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어서 팰리스는 에두아르의 부상 소식이 있어 비상이 걸렸다. 이미 자아와 올리세의 이탈로 인해 공격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 하락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에제 홀로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에제가 지난 경기 선발에 빠지면서 체력적인 세이브를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한 후반 리스크와 상대 골킥을 이용한 전방 압박 분쇄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맨유의 중원 안정성이 지난 경기에서는 괜찮은 모습이었고 맨유가 홈에서 팰리스를 상대로는 크게 고전하는 양상은 아니다. 팰리스는 공격수 핵심 부재로 인해서 올 시즌 꽤 떨어진 득점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걸림돌이 될지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이 경기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울버햄턴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턴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루턴타운전에서 나온 퇴장자나 지난 경기에서의 로테이션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더라도 결국 맨시티를 만나는 일정 때문에 순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울버햄턴이 최근 3경기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마저도 흔들리는 양상인데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3골 이상의 실점을 했다. 이어서 맨시티는 로드리 없이 시행하는 빌드업을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전까지 로드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네스, 코바치치 듀오가 로드리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지 시험해볼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일단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처음 팀에 온 이적생들이라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맨시티의 공격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열어두어야겠다. 여전히 맨시티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1차 빌드업을 도맡는 로드리의 이탈이 변수다. 실험적인 빌드업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플랜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맨시티의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더딜 가능성이 있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뉴캐슬 대 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맨시티도 이기면서 점점 제 폼을 찾고 있는 듯하다. 다음 주에 파리와의 챔스가 예정되어 있어 생각보다 주전들이 100%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동안 리그에서 챔스 경쟁팀들에게만 덜미를 잡혔을 뿐 하위권 팀들은 상당히 잘 잡아냈다는 점은 긍정 요소다. 이어서 벌리는 맨유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나왔다. 하지만 리그 전반적으로 높은 라인 때문에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전력 차이를 중원을 잘 쓰는 팀들에게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캐슬이 아무리 로테이션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롱스테프나 윌슨 등 중원 싸움이나 뒷공간을 파버릴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은 아직 엔트리에 많다는 것이 함정이다.
뉴캐슬은 챔스를 준비하면서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벌리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엔트리 구성원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 벌리의 높은 라인 리스크가 리그에서는 수비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 벌리가 이번 경기 어떤 파회법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본머스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강한 전방 압박이라는 컬러가 의외로 잘 통할 가능성도 있다. 아스날 허리에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인데 백업 멤버들이 압박이나 턴오버라는 면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본머스도 강한 전방 압박이 분쇄되는 경우에는 수비가 족족 공략을 당하는 편인데 이런 연계가 가능한 5위 이상의 강호를 상대로 전패를 기록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이어서 아스날은 부상자들이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특히 파티와 라이스가 동시에 빠져 압박에 취약한 조르지뉴나 비에이라가 대신 나와야 하는 중원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조르지뉴는 북런던 더비에서 턴오버로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스날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대의 강한 압박을 누수가 있는 중원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본머스의 압박만 분쇄하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제법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레체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체는 일단 올 시즌 잘 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 수 위의 기량을 가진 피오렌티나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점유율은 밀리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무 1패로 부진한 모습이다. 올 시즌 체온 승리가 모두 10위 아래의 팀이라는 점에서 레체의 전력 차이는 아직은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제법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나폴리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은 편이다. 올 시즌에는 선제골 허용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레체가 홈에서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지난 경기에서는 흡이차, 오시멘 등 공격진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오시멘을 향해 구단이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등 팀 내부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레체가 아직은 리그 최상위권 팀과의 전력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하다. 나폴리가 우세한 흐름일 것 같기는 하지만 팀 내부적인 상황과 올 시즌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에서 나폴리가 지난 시즌보다는 떨어진 상태라는 점은 감안해야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